여기는 각종 장르에 대해 규칙 없이 이야기하는 북카페 크로스카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묻었어. 되게 배신감 느껴지는 거. 여러분 제가 왜 배신감을 느끼는지는 알았어요. 저번 회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아니 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할 거예요. 진짜로. 못해. 해봐. 네. 이 프로그램은 네. 매번 주제를 정해서 소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의 편치가 교차하는 무규칙 인종 장르 대결 크로스카운터입니다. 예. 디씨님 시선이 부담스럽다. 네. 네 아니에요. 아니 이게 더 잘 팔릴 거야. 네. 네, 원래 들어갈게요. 네. 네. 크로스카운터는 2부 구성이고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이번에 평소와 좀 다르게 네. 이번에는 아마 저희가 이게 방송이 올라가는 날이 30일 아니면 31일 네. 연말이라서 31일 화요일이에요. 뭐 하루쯤 빨리 업데이트해도 괜찮을 것 같은. 네. 이거는. 아무튼 30일이나 31일 그때쯤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늦어도 1월 1일에는 업데이트가 되겠지. 아무튼. 뭐 업데이트가 될 거라는 말은 저희한테 하셔도 소용이 없고요.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도록 할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8월 1부에서는 크리스마스 얘기를 했잖아요. 2부에서 이제 연말정산을 해보자. 네. 올해의 연말정산. 베스트를 다 한번 꼽아보자. 네, 그래서 원래대로면 이제 1부에서 작품 소개를 하고 2부에서 논의를 하는데 네. 논의는 생략하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뭐. 보내셨나요? 네. 잘 보셨죠? 저도 살아남았을 겁니다. 살아남았길 빌어주세요. 네. 네. 아마 살아남아서 그때쯤 9회를 녹음하고 있겠지. 네, 네. 그러길 빕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연말정산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지성 씨는 네. 안 계시고요. 집안 사정으로. 그럼 1부 때 못했던 자기소개를 할까요? 네. 권입니다. 크로스카운터에서 중심을 맡고 있고요. 네, 중심을 맡고 있는데 실세는 이제 완선 씨가 가지고 있고. 네, 아무튼 DC. 네, 네. DCDC입니다. 저번에 녹음에 참가를 못해서 저의 비중이 원래 쓸모가 없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을까 매우 요즘조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완선 씨. 네, 저는 완선이고요. 저번 회에 그 특별편 들으면서 녹음이 역시 이제 시설이 안 좋아서인지 목소리가 거슬리길래 역시 여자 따윈 일 아니라 뭔가 목소리를 좀 더 잘 가다듬어야 하는데라는 반성을 했으나 근데 원래 자기 목소리는 자기가 들으면 거슬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목소리가 톤이 높으니까 노이즈가 더 그러니까 심하게 귀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음질이 수가 안 없고. 좋으면 그러니까 네, 좀 그게 심하더라고요. 스튜디오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냥 이제 방음 시설만 돼 있는 공간. 근데 방음 시설이 아주 완벽하지 않고. 네. 그리고 울리는 소리 들리고 하니까 그 부분은 네. 어쩔 수 없고요. 네, 저희 아무튼 스튜디오를 쓰기 위해서 후원 받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제가 웬만하면 이제 녹음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스튜디오에서 하는 쪽 방향으로 항상 네, 그렇게 하고 그쪽이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말정산을 위해서 네. 뭐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넘어가고 네. 소득공제 해당되는 사람 없잖아. 소득이 없습니다. 저 기부금 내느라 네. 그거 이제 소득공제 해서 빼주잖아요. 근데 소득이 소득이 네. 올해 책들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올해 뭐뭐뭐 할까요 저희? 네. 맞죠. 올해 소설이랑 네. 올해 비소설, 그러니까 올해 영화랑 그다음에 올해 비소설과 올해 만화 그리고 올해 크로스카운터 혹은 네. 올해 나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올해 소설부터 갈까요? 네, 완선 씨 먼저. 네, 한번 저는 그 피에르 르메트르의 실업자 얘기를 꼽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장르 소설이라기엔 좀 애매한데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추리소설들을 발표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를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실업자는 약간 스릴러에 가까운 그런 소설이에요. 2013년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2010년에 이제 알렉스를 처음으로 봤는데 네, 알렉스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 사람 책은 좀 신뢰하고 봐도 될 것 같다. 왜냐면 글을 되게 잘 쓰고 그다음에 이제 스릴러 분위기를 굉장히 잘 조성하면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 문장이 되게 좋은 게 과연 이제 문학을 파던 사람이구나 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프랑스의 권위 있는 문학상이라는 콩쿠르상 수상자입니다. 이제 상 받은 건 이제 다른 작품인데 여튼 실업자 책 얘기를 해보자면 당연히 이제 실업자가 주인공이고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기업 중역이었는데 이 사람이 50대 잘린 거예요. 회사가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작중에서는 이제 57세인데 4년째 실업 상태이고
이제 각종 이제 단기직 혹은 이제 노동직을 전전하면서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네,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고, 막 딸도 다 컸고, 그런데 상사 발에 치이는 그런 네.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거대 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력서를 냈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네. 안 되고 있었는데, 시험에 통과하고 면접에 통과한 거예요. 오.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약간 특이한 테스트를 거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회사에 있는 기존의 고위 간부들을 자르기 위해서 이 간부들을 테스트를 하려고 인질극을 가상으로 오. 벌이는 거예요. 아. 그런데 휘말리는데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뭐 일단 여기서도 당연히 문장이 되게 좋고 저는 이제 그 이제 프롤로그격인 그 첫 네. 페이지에서부터 역시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알렉스나 아니면 그 남자의 웨딩드레스 혹은 웨딩드레스나 이제 다른 작품들에서도 약간 그 약자를 파고드는 그런 게 되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혹은 여자라든가 뭐 환자라든가 그런 약자를 파고드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이가 많은 실업자라는 약자를 파고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 자체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스릴러인 것 같아요. 노인의 전쟁도 그렇고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노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네. 좀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점점 그 회사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네. 쫓겨나는이라고 표현을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좀 더 그 연령이 빨리 쫓겨나잖아요. 명예퇴직이든지 뭐 그런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비정규직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다 겪고 있는 문제니까요. 노인 자살률 급증하고 있고 이게 네. 곧 있으면은 노인 자살이 아니라 학살 수준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누가 트윗을 올렸던데 저는 그 얘기 보니까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부금을 내고 있으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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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다음에 죽기 좋은데.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지나도 죽기 좋은 날은 계속됩니다. 네. 그렇죠. 1월 1일은 또 휴일이죠. 네. 저희 권님의 집은 오래된 또 책. 신종세 가지고 저는 지금 이거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칭초트 사이에 끼어서 결혼은 취직은 논문은 졸업은 아니 1부 2부 다 왜 이러지 나는? 네, 건님. 제가 꼽은 건 이제 뭐 저희 이제 방송에서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 테드 창의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 네, 이거 되게 호호가 많이 갈리던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SF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를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물 좀 드시고. 물 계속 먹어도 계속 가리키고 그래가지고. 예,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SF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SF가 어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라던가 그 기술이 어떤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파고들 거냐에 대한 거를 사유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SF도 존재를 하잖아요. 물론 SF가 그쵸. 그냥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때려 부수고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상해보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에 나온 정도면은 실현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기반이 좀 더 갖춰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외로 오랜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꽤 괜찮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SF의 매력은 이렇게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윤리가 또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이런 고민인데 확실히 이런 주제에 정말 딱 맞는. 뭐 어쨌거나 테드 창 재밌어요. 네. 호호가 갈리는 지점은 테드 창인데 너무 뭐랄까 식상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가 인공생명체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양육과 교육에서의 문제. 투표를 안 하고 얘기하려니까 참 그런데 네,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지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 실제 생물이든 아니면 이제 인공생명체든 간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딱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키운다는 행위잖아요, 결국은. 그게 그게 대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투여하는 대상이 돼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게 동물이든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든 아니면은 그게 심지어 인공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가 되는 거야. 예. 그쵸. 예. 약간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사유의 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네. 어쨌건 북스피어의 에스프레소 노벨라 시리즈로 나왔는데 네. 미미 여사보다 많이 팔렸. 네. 이건 이제 판매량은 저기 계산하기 나름이니까. 네. 알라딘에서 좀 굉장히 판매 지수를 빠르게 확인할까요? 네 품부수가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테드 창이니까요. 그래도 에스프레소 노벨라가 계속 이렇게 좀 승승장구를 했으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그다음에 홍보분으로서. 예, 디씨님. 네, 티슈님 얘기하시죠. 저 할까요? 네. 저는 올해 베스트 하면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꼽고 싶어요. 네. 혹시. 네, 재밌죠. 온우주 단편선 시리즈의 첫 첫 번째 네. 작품이죠. 정말 첫 번째로 이걸 내걸만 하구나라는 곽지희 작가님 예. 작품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요. 재밌죠. 온우주에서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거울 필지님들 작품이 쏟아지는 게 많이 이렇게 좀 팬이었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거울에 열심히 투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좀 즐겁고 그래요. 네. 원고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굳이 무림에 나갈 필요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던 은거 고수들이 우르르 무림의 단체 관광여행 나온 이런 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아요. 온우주 단편선이 올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네. 빼먹으면 안 되는데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게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닌가? 잠깐만요. 맨날 헷갈려요, 제가.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할걸요? 네, 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간절하진 않나 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딱 이 제목이 이거 정말 그 프로포즈용 책으로 딱이다. 내용도 그렇고 내용도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기 위해서 그 이게 지구를 돌아가는 거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압축해 놓은 그쵸.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10분의 1로 줄여놓은 이게 제가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결혼식을 앞둔 남자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이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한국으로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막 북한으로 이렇게 쭉 세계를 거꾸로 한 바퀴를 돌면서 어떻게든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리는 이런. 근데 그 와중에 또 막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결혼식장으로 바로 가기 위한 준비도 계속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 책이고요. 되게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공대생 남자들 잔뜩 나오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편집이고요. 네,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는 표제작이고 뒤에 거의 중편 수준으로 엄청 두껍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책이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프로포즈용 책으로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서재 결혼시키기였어요. 엠페디먼의. 그럼요. 하지만 이제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가 나오면서 순위가 2순위로 밀렸어. 근데 곽재식 작가님 트윗에서 본 건데 결혼식장 사진을 찍을 때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책을 이렇게 소품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웨딩 촬영할 때. 웨딩 촬영할 때. 근데 정말 좋잖아. 부부가 같이 책을 들여다보는데 책 제목이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괜찮은 것 이렇게 같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책 선물하는 그런 건데 딱 거기에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템으로 쓰기 좋습니다. 이거 선물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할 때 그냥 이제 뻔한 이벤트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책 선물을 하나 하면서 이렇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살짝 연서복 생각이 나긴 했지만 네, 넘어갑시다. 그리고 좀 이제 그만두죠. 지상 씨가 그리고 얘기를 했었으나 이제 지상 씨가 자리에 없어서 대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악어의 맛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작가님 그렇다고 합니다. 악어의 맛도 좋았죠. 이서영 작가님 저희 게스트로도 오신 악어의 맛도 좋았는데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가 아무래도 첫 번째 오늘주 출간작이니까 이야기한 거고. 맞다. 그리고 좀 더 소개하기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이서영 작가님 조만간 술 한잔 해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사실 나 여기서 가르바니온 소개하려다가 맞다. 가르바니온 왜 안 했어요? 올해의 책이잖아. 올해 책인데 다 팔려서 또 찍잖아요. 재고가 또 없어서 재판하잖아. 재판. 제세하잖아요. 자.
자, 가르바니온도 참 재밌고요. 네. 예. 무한만용 야. 가르바니온 여러분 그냥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얼굴 빨개지니까 넘어가요. 네. 지상 씨 이야기를 그다음에 넘어가요. 지상 네, 씨가 지상 씨는 이렇게 이제 그 에드 맥베인의 아이스랑 사리의 세계를 뽑았는데요. 예. 네, 아이스는 이제 검은 숲에서 나왔고 사리의 세계는 피니스 아프리카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 에드 맥베인 네, 그 리얼리티. 아니, 나 지성 씨의 말을 빌리자. 네. 압도적인 리얼리티와 재미, 그리고 이제 아이스가 어떤 묵직한 헐리우드 영화라면은 사리의 세계는 그 집중력 있게, 하지만 이제 소품, 네. 소품적인 그 서품의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진짜 좀 내용도 좀 짧고 그러긴 한데 진짜 집중력 있게 사람을 긴장시키는 그런 맛이 있어요. 지상 씨는 취향이 일관돼서 좋아. 그리고 근데- 에드 맥베이는 이제 국내에 나온 거로는 네. 경관효모자라든가 황금까지나 뭐 다른 데서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피니스 아프리카에서 계속 내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이제 사리의 세계 말고도 저기 킹의 몸값이랑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각 맞추기까지 이제 예. 에드 맥베인의 87분서 시리즈가 나오고 있고요. 킹의 그다음에- 몸값은 구로사와 아키라 네. 영화에도 그 네네네네. 소재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천국과 이벤트하고 지옥 그랬었죠. 사이였나 네. 맞나요 근데- 제목? 맞을 거예요. 네. 맞을 거예요. 대본의 오타가 너무 귀엽다. 묵직하게. 네. 그리고 이제 묵직한. 네, 에드 맥베인 시리즈 신간 또 조만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피니스 아프리카에서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피니스 제가 아까 아프리카에. 얘기했던 그 치명적인 은총과 스틸라이프 역시 여기서 나오는데 네, 가나슈 경감 시리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네. 다 사고 있습니다. 완선 씨그 네. 사랑의 하트를 너무 뿅뿅 쏘는 것 같아. 네, 정말로 행복한 뿅뿅뿅뿅. 표정이 아까 엔페디번 이야기 잠깐 나왔어도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고. 네, 제가 절대로 이벤트에 담청된 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뭐 번역가분도 좋은 분이시고요. 좋은 책이 나오니까. 네, 역자님 사랑합니다. 예, 올해 영화로 이렇게 사랑 고백. 네, 네. 이제 올해 영화를 한 번씩 꼽아봅시다. 네, 네. 올해의 영화요. 저는 퍼시픽님이요. 아우 네. 멋지죠. 정말 좋았죠. 네. 퍼시픽 네. 최고였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2013년 영화. 우리 토토로 감독님 정말로 네. 사랑합니다. 제가 분명히 크스컨트 초기에 회의할 때 퍼시픽님이라는 게 나온다면서요? 라는 얘기가 나올 네. 때 계승을 해볼까요?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괴수와 거대 로봇을 했어야 된다니까. 아니 저 그때 좀 분명히 네. 저는 뭐 괴수 뭐 거대 로봇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서요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다르죠? 이 아이맥스 마지막 날에 네. 예. 보러 갔는데 그 뭐 표가 있다길래 그래 뭐 타임라인에 너무 영업당해서 한번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돼서 보러 갔다가 정말 깨달음을 좋았죠. 얻었죠. 나는 변신 소녀 대신에 변신 로봇을 보던 아이였지. 와. 이번 SF 도서관에서 퍼시픽님 일본 더빙판으로 상영회 한다고 합니다. 네. 저 무조건 갈 겁니다. 네. 근데 잠깐만 이거 지난 이유 아니에요?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1월 넘어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뭐 그럼 근데 상관없구나.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네. 제 기억으로는 1월 넘어섭니다. 뭐 일단 25일에 닥터우 크리스마스 스페셜을 하고 뭐 그다음에 그럼 1월 넘어서가 쉽겠네요, 역시. 네. 네, 아무튼 하여튼 뭐, 진짜 진짜 그 OST 들으면 아직도 막 신나요. 저막 진격해야 될 것 출격하는 같아. 느낌. 네. 게다가 그 슈트 입는 장면도 너무 멋지고. 네. 저는 그 영화 제일 좋았던 게 앞에 딱 그 부분 오프닝. 로봇 출격. 그래 사람 따위 필요 없다고. 아마 막 두근두근하잖아 그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계들이 이렇게 철컥철컥. 조립되고 합쳐지는 철컹철컹하는 게 정말 철컹철컹. 네. 철컹철컹하면서 웃지 마. 그게 되잖아. 네. 네. 정말 그래도 좋았어요. 저도 이게 그런 게 되게 뽀르논스럽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으니까 철컹철컹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네, 권님은요? 저는 이제 Searching for Sugarman. 네. 이거 굉장히 괜찮은 영화였는데 이게 약간 그 스토리가 서프라이즈에 나올 것 같은 스토리네라고 했더니 진짜로 서프라이즈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영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남아공에서 굉장히 유명한. 히트를 친 가수가 있는데 가수 음반이 2장이 나온 게 있어요. 근데 2장이 나왔는데 가수가 한 번도 남아공에 온 적이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가수에 대해서 뭐 죽었네 어쩌는 이런 미국인이지 소문만 있고. 않았어요? 네, 미국인이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팬들이 슈가맨이라는 노래를 만든 가수의 팬들이 이제 남아공에 있는 팬들이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서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 음반은 미국에서 10장도 안 팔렸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영화 소개만 봤었어요. 네. 그 10장이 아니라 5장인가 6장밖에 안 팔렸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우연히 이제 남아공에 넘어가가지고 그게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히트곡들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소식이 남아공이 사실 만델라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고인이 되신 만델라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아파르테이트 때문에 좀 봉쇄돼 있었다고 해야 되나 국제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크게 퍼지거나 그런 걸 모르고 이제 넘어갔다가 몇십 년 지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팬들이 이제 가수 이름이 로드리게즈거든요. 로드리게즈를 찾아가서 우리가 정말 팬이다. 남아공에서 당신은 슈퍼스타다. 얘기해주고. 낭만적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가서 남아공에 가서 공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실 그런 얘기들은 그냥 이렇게 와 하고 놀라는 얘기인데 그것보다 인상 깊었던 게 그 로드리게즈라는 가수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남아공에서 슈퍼스타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막 어떤 이용할 수도 있고 네, 이용이 할 수도 있고 막 자기가 계속 편하게 살 수도 예, 있고. 어떤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공에 물론 공연을 하러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원래의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도자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그냥 쭉 살아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그대로 그런 이전 그 그대로. 모습이 좀 상당히 이렇게 인상 깊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OST도 되게 좋아요. 진짜 이게 권님 이렇게 맑은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너무 완선 씨가 여태까지 집을 잡아먹고 있었어. 권님 이럴 수 그는 있는 뭐랄까.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OST가 만약에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히트를 안 쳤다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좀 빛을 많이 늦게 보지 않았나. 이제 뭐 영화 나오고 뭐 그런 소리 나오면서도 많이 알려졌으니까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랑 네. 같이 이렇게 남아공판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닌데. 그래요? 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은 쿠바가 배경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쿠바가 봉쇄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잊혀진 얘기니까 원래는 이제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 나오는 멤버들은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던 분들인데 쿠바가 이제 봉쇄되면서 미국에 못 가게 되고 이제 돈 없어가지고 그 쿠바 할아버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된 얘기니까 물론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도 재밌어요. 네, 음악도 좋아하셨던 좋고. 분들이라면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디스님 올해의 영화는요? 저는 올해 영화 재밌던 게 좀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스타트rek도 좋았고 인더하우스라든가 블루 스타트렉. 제스민이라든가 스타트랙엔 베니가 나와서. 그래비티 같은 것도 꼭 이야기하고 싶긴 하고 음. 근데 뭐 중경삼님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터미네이터 2를 꼽고 싶어요. 왜냐면은 올해 들어서 왕가의 감독 이게 동사소독 리덕스라든가 중경삼림이라든가 이것저것 옛 작품들을 다시 네. 이렇게 재개봉하는 릴레이가 이어졌거든요. 네네. 레옹도, 많이 했죠. 예. 레옹도 했고 라붐도 했고 그랑 까먹었다. 어쨌든 그랑블루? 네, 그랑블루도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옛 고전 명작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다시 스크린에 재개봉해서 걸리는. 스크린에 올라서 좀 예술 영화관만이 아니라 이런 대중적인 영화관에 네. 걸리면서 좀 다시 저변을 그냥, 넓히고 있다는 난 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극장에 가면은 최신 영화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최신 영화를 보러 주로 가지만 그런 거 말고도 좀 지난 영화들도 꾸준히 해줬으면은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네. 연상호 감독의 사이비 이런 것도 좋고 거기서도 김꽃비가 한마디 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근데 역시. 그럼에도-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근데 카메오로 나온 거여가지고 저도 뭔지는 못 찾았어요. 근데 터미네이터 왜 못 2 찾아요? 찾아야지. 다시 보러 가겠습니다. 네. 터미네이터 2를 꼽고 싶은 건 역시 네. 옛날 이런 명작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환기를 시키고 싶었어요. 너무- 터미네이터 2는 지금 봐도 CG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죠. 네. 의외로. 네. 그러니까 나온 지 10년 넘었죠? 꽤 더 됐죠?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쵸? 10년 훨씬 넘은 것 20년을 같은데. 더 가까울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터미네이터는 또 리부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지상 씨가 진짜- 있어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상 씨가 사실 안 내가 리부트 된다고 하면은 왔어. 네. 기대도 되는데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많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5가 나오는 것보다는 리부트가 되는 맞아. 그건 맞아요. 사실 터미네이터 이야기 자체는 2편이 완결이긴 한데 3편까지는 괜찮았어. 네. 3편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음. 근데 4편은 네. 예. 알겠어라코너. 네. 네. 아무튼 그리고 지상 씨 영화 네, 얘기를 하죠. 지상 씨. 네, 지상 씨는 라스트 스탠드를 꼽았는데, 김지훈 역시. 감독. 네, 김지훈 감독이 네, 헐리우드에서 네, 아노드 슈와츠제네거 님을 데리고 주지사님을 데리고 찍었던 해춘한
하시는 주지사님. 그래서 성추문에 엮였던 아놀드 주지사님이 네, 네. 뭐 아놀드 영화고, 네, 네. 4D로 보셨다고 하는데, 네, 되게 편안하게 전통 서부극 본 듯한 느낌이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거 역시 예고편만 봤는데, 네. 근데 진짜 분위기가 딱 주주사님이 보안관으로 나오고, 약간 늙은 보안관으로 네. 나오고, 아, 분위기 좋겠다. 네, 그리고 보안관 맞나? 하여튼 그런 분위기의 역으로 나오고, 네. 당연히 뭐 사건이 있고, 뭐 액션이 있고, 이런 느낌의 예고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또 김지훈 감독님이 또 그런 서부극적인 액션 되게 잘 찍으시잖아요. 저 놈놈놈. 네. 자, 그래서 네, 뭐 영화 네. 지상 씨가 좋아할 만한 지상 씨 네. 아놀드 좋아하시고 하시죠. 근데 또 이야기해볼 만한 것 같긴 한 게 이 한국 감독들이 헐리우드에 진출했고 그 네. 진출작들이 정말 올해 설국열차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라스트 스탠드도 설국열차는 있고 미국은 아니었지만 라스트 스탠드 어디서 찍었는지 잠깐. 잘 모르겠네요. 설국열차가 미국 미국이 자본일걸요? 미- 아니, 그러니까 그 스텝이 이제 미국이 네. 아니라 뭐 그런 네, 네. 그거 있었잖아요. 네. 자본이 미국 자본이고 네, 어쨌거나 헐리우드 이제 헐리우드 영화로 작품이고, 분류를 네. 할 수 분류를 하지. 있을 배우도 있고 것 같다. 네. 그래서 박찬욱도 네. 평이 아주 좋진 않았고 음. 그리고 설국열차도 평이 아주 좋진 않았고. 네. 봉준호한테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었고 근데 라스트 스탠드는 좀 아예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좀 더 오히려 그냥 추구하는 네. 게 네.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좀 아쉽긴 해요. 이야기가 좀 덜 나온 작품이 되어서. 그럼 올해 소설이랑 영화를 살짝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게 나을 것 그럴까요? 같은데. 아까 크리스마스 얘기할 때, 그러니까 1부에서 크리스마스 얘기할 때 한 번에 나중에 싹 정리하니까 너무 힘들던데. 올해 네. 소설 올해 올해- 소설 뽑은 게 올해 완선 소설은 씨는 이제 저는 실업작, 그다음에 권님은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 예. 그다음에 이제 디씨님은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상 씨는 아이스라 이제 그 사리의 세기 에드 네. 맥베인을 꼽았고요. 영화는 네, 이제 에드 맥베인은 계속 번역이 될 것 같고 영화는 이제 항상 저는 이래. 네. 저는 퍼시픽님, 끊어 일단. 잘려. 우리는 어. 잘려야 돼. 저는 퍼시픽님, 네. 권님은 서치포 슈가맨, 네. 그다음에 이제 디씨님은 터미네이터 2, 네. 많은 고민 끝에 터미네이터 2, 네. 그다음에 네. 지상 씨는 라스트 라스트 스탠드. 스탠드. 아놀드가 둘이네요. 아놀드. 그래서 아, 나 그렇네. 터미네이터 2 하면서 손지상이랑 이야기 진짜 많이 할 수 있겠다 음. 기대를 했는데 안 왔어. 그래, 아, 진짜. 다음에 하세요. 소리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아, 진짜 근데 둘이 오붓하게 통화하세요. 네. 그렇잖아도 어제 했어. 어. 새침해. 네, 그러면 올해 만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완선 씨. 저는 결혼식 전날을 이거 얼마 전에 나온 보고요. 건데. 네, 2013년 아, 이거 만화죠. 괜찮아요. 저도. 그러니까 좋았어요. 사서 지금 그 뒤에 편을 다 보지 못하고 앞에 한 편 그거 결혼식 전날만 봤는데 느낌이 뒤에도 참 좋아요. 좋더라고요. 네. 사실 올해 만화는 되게 뭐 꼽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얼마 전에 나왔길래 기억이 나서. 네, 호즈미라고 네. 장편 연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장편도 번역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단편집이고요. 이 네. 결혼식 전날은 단편집이고요. 네. 그다음에 맨 처음에 실린 게 결혼식 전날인데 약간의 반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연출하는 게 되게 좋았고 반전이 반전이지 그것도. 예. 저는 속았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서 그게 그런 관계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얘기해서 말죠, 신간인데. 그런 관계. 네. 어떤 관계인지 보시면 압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순정 단편 한 권짜리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동여자도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단권 좋아해서 우동여자도 그렇고 그 사람인데 이제 뭐 켄타우로스가 네. 잘 뭐였지? 안녕하세요 켄타로스입니다였던가? 네, 그것도 괜찮았는데 뭐 결혼식 전날은 좀 이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추천할 수 있는 만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림체가 유시진 닮았어요. 닮지 않았어요? 조금? 저 유시진 그림체랑 되게 닮았다고 느끼면서 봤는데 저 유시진 그림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쿨한 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식 전날의 장점이라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 이제 뭐 결혼이든 아니면 뭐 그 부모 자식 관계든 아니면 이제 형제 자매 관계든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당연히 이제 그로 인해서 쌓인 감정들이나 혹은 이제 그 이별하게 됐을 때 감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연출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렇죠. 만화니까 또 그게 연출이 가능하고.
되게 정적인 것들이 일본 작품들에서 느껴질 때 좀 좋아요. 좀. 사실 저는 네. 이 친해정이 너무 잘 나타나서 뭐지 이거 불륜관계가 이러면서 그렇게 됐는데 아니 나는 그런 정 말고 동정 네. 정과 동. 네. 이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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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넘어가죠. 권님은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고민이긴 한데 그냥 둘 다 할게요. 네. 아이 뭐 시간도 남는데 잔뜩 해요. 일단 저도 이제 최근에 본 건데 폴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최근에 보기도 하고 되게 인상 깊게 보기도 해서 뽑은 건데 세미콜론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미콜론이 아니라 미메시스. 미메시스구나. 네. 발레 만화예요. 그렇죠? 네, 발레 만화인데 사실 그 발레 만화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여튼 이제 기본적으로 연출이 이 작품도 연출이 되게 좋아요. 선이 그러니까 정말. 네, 선도 되게 잘 쓰고 이게 약간 선 자체가 이렇게 먹이잖아요. 먹선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기보다는 좀 이렇게 절제된 감정을 많이 드러내주고 이 연출도 이제 스트레이트로 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약간 생략을 잘해서 그러니까 절제와 생략이 굉장히 이 작품이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만화인데도 그러니까 보통 만화들 보면 그냥 만화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 폴리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도 높은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스티앙 비베스라는 이제 유럽 만화가인데 염소의 맛도 꽤 유명하거든요. 네, 이건 수영하는 만화였죠. 네, 수영하면서 그래서 이제 염소라길래 그- 동물 네. 염소인 줄 네,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영장의 염소. 네, 수영장의 염소. 그래서 염소의 맛과 이제 폴리나를 두고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 뭐 어느 쪽이 더 좋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폴리나가 좀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바스티앙 비베스가 올해 내한하지 않았던가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 본 게 국세통에 와가지고 뭐 사인을 최근 나는 본 게 최근이고 최근에 알게 그렇구나. 돼서 네. 네, 아무튼 뭐 그리고 딱 이제 그 느낌이 그러니까 한 염소의 맛 같은 경우에는 한 남자의 성장기잖아요. 그리고 남자였어요? 남자애지. 남자였구나. 예. 저 역시 표지와 줄거리만 봐서 아직 다 못 봤어요. 그 염소의 맛은 보면은 이제 남자애가 수영장에 산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미묘하게 그런 그 청소년 네, 청소년의 분이라고 알고 그 있는데. 첫사랑인 듯한데 그러니까 그거.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여자애가 이렇게 떠나고 자기가 그랬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이제 그 와중에 성장하는 그런 거고 폴리나는 말 그대로 그냥 그 폴리나라는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하다가 보진스키라는 선생님 밑에서 이제 발레를 하고 배우다가 이제 뭐 다른 좀 유명한 발레 컴퍼니로 옮겨가게 돼서 이제 거기서 또 하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한 명의 예술가로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만화예요. 그래서 딱 든 생각은 이제 위대한 스승은 고전과 같다.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진스키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고전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만화에서 정말 이건 스포일러니까 빼자. 네,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인상 깊은 장면들이 후반부에 많아요. 네. 예. 네. 그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만화. 마녀. 네, 좋았죠. 네, 마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좋았던 거는 통계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애니북스에서 나온 마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애니북스 맞나? 네. 아무튼 그 우리나라에서 웹툰 왕이라고 불리죠, 강풀은. 네. 네. 아무튼 정말 많이 버셨을 겁니다. 이분. 네. 모르죠. 마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통계는 이렇게 잘못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정확히 보여주고 이제 그 주인공이 결국은 자기가 처음에 예상을 만들었던 통계가 그 뭐랄까 잘못된 걸 알고 통계를 고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결국은 하고 그 법칙을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과정인데 대충 스토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주에는 남자를 잡아먹게 되어 있어라는 이런 한국식인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나는 남자마다 다 죽어나가는 이런 여자가 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네. 이런 아무튼 그게 남자가, 메인 스토리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그 법칙을 찾아서 이제 통계를 통해서 법칙을 찾고 뭐 마지막에는 해피엔딩.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되죠, 뭐 그 정도면. 그러니까 강풀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자잘한 법칙 같은 걸 되게 잘 다루는 작가인 것 네. 같아요. 타이밍에서도 타이밍 그쵸. 시리즈는 쭉 계속 그런 것들을 다뤘고. 그러면 DC님은 저는 올해의 만화. 올해 만화로 김치맨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귀귀 작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네이버에서 연재됐죠. 아니요. 네이버에서 연재됐던 거는 정열맨이고요. 그러니까 귀귀 작가가 정열맨으로 정확히는 드라곤볼이라는 패러디 만화로 확 뜨고 그 다음에 정열맨이라는 만화로 중박 정도의 인기를 유지하다가 열혈초등학교라는 만화가 너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아 죄송합니다. 나 이 네. 김치맨이랑 다른 작품이랑 헷갈렸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집중 포화를 받고 네. 이렇게 좀 굴곡이 많았다가 이번 뭐 김치맨이란 만화도 연재하고 네이트에서는 그 전학생은 외계인 이런 만화를 연재를 하는데 근데 제가 굳이 김치맨을 꼽은 이유는 이 만화는 여전히 귀기 특유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말장난 같은 거 쓰잘데기 없이 치고 애매한 개그 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병맛 만화의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좀 주변부 웹툰을 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일단 꼽았습니다. 왜냐면은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다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근데 티스토어라든가 올레라든가 아니면 네이트에서 연재되고 있는 좀 요즘에는 레진. 레진도 있죠. 레진닷컴도 있고. 네, 레진은 제가 이야기하는 잘 나가서 아 근데 레진은 진짜로 들어가서 보다 보면 결제하게 돼. 가오전 샀어요 얼마 전에. 가오전 진짜 괜찮더라고요. 나- 가오 내 취향이야. 그렇구나. 나 지금 레진에서 산 게 한두 작품이 아니라서 네. 꽤 많아요. 뭐 김철수 씨 이야기하고 그 애옥의 개구리 장갑도 샀고 또 뭐 샀더라? 그래서 제가 마사토끼 또 워낙 좋아하기 아 때문에 마사토끼도 그것도 다 샀어 나죠. 네. 그래서- 마기사탄 토끼. 그거 이야기하려다가 굳이 김치맨을 꼽은 이유는 역시 주변부 웹툰도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라. 주호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셋이서 쑥이라고 해가지고 육아 만화 예. 그리고 있고요. 결국 만화가들의 귀결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자기 인생 팔아요. 너무 인생 팔면 안 되는데. 왜 그 주호민 작가님도 그렇지만 그 뭐지 난다님도 나다님 결국은 정말 잘하지. 미묘한 그 육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어쿠스틱 라이프요? 네. 좋죠. 아 김치맨하고 제가 헷갈렸던 거는 네이버에 있는 기타맨. 기타맨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지상 씨 얘기를 지상 씨가 해볼까요? 얘기한 작품은 자아의 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아의 시는 영화로도 나왔고 그 일본에서. 여러분들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 밥상 뒤집는 장면 있잖아요. 네. 폭력적인 남편, 아버지가 밥상을 이렇게 확 엎어버리는 장면. 그게 메인이죠. 예, 그게 모든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만화.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주로 서술이 네. 되고요. 뭐 진짜 막 불쌍한 아내 있잖아요. 매 맞는 아내, 뭐 돈 뜯기는 아내, 약간 이런 위치에 있고. 소개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일본 특유의 신파가 강해요. 그래서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이랑 좀 같은- 비슷한 느낌이고 네. 그래서 지상 씨는 읽고 울어버렸어요. 전반부는 별로지만 후반부에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조건 믿고 보시길 추천하는 사건 만화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 일본의 이런 심판은 너무 이런 고통받는 상황에 대한 걸 즐기는 게 좀 보여가지고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고통이 되게 심하고 사실 그 네. 남편과 아내 그 구도는 굉장히 폭력적이란 말이죠. 예,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가 너무 반영이 돼 있고 그런 게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여주인공이 일하는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여주인공을 강간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은 그 장면 이후로도 여전히 따뜻하고 이렇게 순정에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다시 다시 계속해서 그려지죠. 강간 미수범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폭력을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나 자신을 숭고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발하는 좀 입장이기 그렇다.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얘기하는 가족 같은. 네, 그렇죠. 네, 그거와 뭐 약간 맥락은 비슷한 다르지만. 이미지가 약간 비슷한데요. 얘기 들어봤을 때. 네, 감수하는 그러니까 뭐 나온 맥락이 달라서 좀 다른 맥락인데요. 하지만 여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확실히 그 울어버릴 만한 네. 작품이고 정말 그 감동적인 장면. 고통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지만 네, 불편한 만화죠. 그래서 그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을 재밌게 보셨다라면 이 만화도 아마 괜찮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집 같은 것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런 일본 심파에 대해서는 살짝 거리를 두자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비소설로 넘어갑시다. 네. 올해의 비소설 완선 씨 먼저. 저는 뭘 꼽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네. 했는데 뭘 꼽을까 하다가
요리 그림책 네. 을 아, 뽑기로 근데 했습니다. 딱 그 제목 들으니까 보고 싶더라. 그쵸. 요리 네. 그림책 되게 괜찮아요. 그 이제 유어마인드에서 편했고요. 그 유어마인드는 이제 홍대 부근에 있는 독립출판이나 소규모 출판물들 다루는 그런 서점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펴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외부로 뭔가 기획을 하거나 연재를 하거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유어마인드에서 예전에 이제 요리 그림책들을 몇 번 펴냈는데 올해 나온 건 합본판이에요. 합본판을 만들면서 이제 2편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이제 그냥 요리랑 그림이란 주제만을 가지고 되게 자유롭게 그렸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분위기도 되게 다르고 네. 당연히 이제 나타내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밥 해먹는 아, 근데 일단 요리를 다뤘다는 점에서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네. 다뤘을지. 먹을 거 이야기가 나오면 다 행복해지는 네. 것 같아요. 그런 만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작업물이다라는 네. 점에서 좋고 레시피는 또 이제 따로 정리돼 있고 레시피 응용법도 그 브로그로 붙어 있고요. 뭐 사실 저희도 네. 블로그로 빨리 죄송. 나 왜? 아, 일단 오늘 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본인 왜 이렇게 불쌍하게 아, 말해요? 오늘, 아니 오늘 지금 네. 목이 계속 뒤집히네 나. 네, 뭐 날씨가 유어마인드 건조해져서 조심하세요. 유어마인드 온라인 홈페이지 있고요. 뭐 아직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네, 그 DC님 먼저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저는 사실 올해 나온 책으로 하려고 계속 뒤져보다가 근데 이 책을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이걸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씨가 소개한 자아계 시도 올해 나온 책 아니란 말이야. 아, 올해 나온 책으로 원래 하려다가 그냥 네. 너무 올해 본 거. 좁아지니까 네, 네. 올해 본 것 중에서 베스트를 꼽아보자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전 전부 올해 나온 책이죠. 나 미치겠다. 아, 나 아닙니다. 얘기하는데 내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까지는 게 들려 귀로. 에 권님 좀더 허스키한 조금 목소리는 멋있다고. 조금만 더 쉬시고 제가 이야기 계속하고 네. 있겠습니다. 저는 김용원 씨의 범죄 소설. 네, 그 귀여움과 매혹. 네. 김용원 씨는 계속해서 탐정물 관련해가지고 논문도 쓰셨고 이게 범죄 소설 책도 쓰셨고 이번에 셜록 홈즈 코난 도일을 읽는 코난 밤. 도일을 읽는 밤도 번역하셨고 계속해서 이 방향 연구서들 네. 쭉 집필하고 계신데 그리고 프레시언에서 기사를 쓰고 계시고. 네. 근데 네. 사랑합니다. 근데 범죄 소설은 탐정 소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에스프레소 노벨라 시리즈 읽으시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가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네. 에스프레소 노벨라에서 약간 고전적인 그런 범죄에 네. 대한 비평서들 네, 그런 나왔죠. 것들을 냈다면 여기는 좀 더 길고 자세하게 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리고 이 글 책이- 잘 쓰시니까. 네, 글을 쓰시죠. 네. 좋아. 예. 고백해 그냥. 예. 왜 또 앙탈이야? 네. 예, 그다음에 제가 꼽은 책은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 네, 이게 저도 이제 이걸 보게 된 게 알라딘 노래의 달력. 아우, 알라딘 저는 역시 이전에도 봤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딱 알라딘 달려고 보는데 사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 어딘지에 보니까 바로 책 속으로 쓱 연결되고 예. 그래서 사서 보니까 역시나 이게 그 사진의 그 달력에 있는 거는 역시 빙산의 일각. 예. 굉장히 좋은 게 많고. 사진집 좋죠. 예. 그리고 사진 전시회를 했다는데 그때 알았으면 하는 약간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예. 전시회도 정말 좋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시회 가면은 책으로 보면은 사이즈가 딱 책 사이즈인데 전시회 가면은 그 풀 사이즈로 크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더 훨씬 그 임팩트가 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그러니까 장면을 크게 잘 잡기도 했고,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전신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쵸. 근육이 너무 좋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댄서들이잖아요. 춤추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항상 느끼는 건데 댄서들은 정말 위대해. 춤추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데. 장근육. 네. 그러니까 춤의 동작을 일상을 춤의 동작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 점이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을 새롭게 뒤집어 본다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유쾌해요. 유쾌하게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데 그게 좀 말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MSG의 자극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좀 자연 조미료의 그런 기분 좋은 유쾌한 자극. 약간 좀 그런. 사람 근육에 대해서 이런 표현하니까 MSG도 너무 자연 좋다. 물질에서 있어요. 멸치나 버섯이나. 그걸 화학적으로 뽑아내니까.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춤 동작이라는 느낌이 드는 네. 게, 그리고 그 자극이 어디서 오는지 좀 짐작이 가는 게, 그러니까 되게 동작들이 커요. 다리를 쫙 벌린다든가, 그쵸. 팔을 뻗는다든가,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뛰어도 이게 쫑띵이 확 뛰고. 네, 새롭게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자신에 대한 통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춤이란 거는 자기 몸에
완벽한 통제 한계를 넘어가려고 네.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예술가들이고 그쵸. 기본적으로. 발레가 특히 그게 네. 굉장하죠. 그래서 폴리나와 또 연관이 되고. 저는 춤바람은 어떻게 나는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장근육 얘기를 했는데 그 춤추는 사람 댄서들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몸,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하고 정말 멋진다고 생각하는 몸은 뭐 보디빌더나 아니면 이게 그 슈퍼모델들 같은 몸이 아니라 이런 춤추는 사람들 잔근육. 아니면 그 클라이밍 하는 사람, 스포츠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스포츠 클라이밍 하는 선수 중에 우리나라의 이제 김자인 선수라고 되게 그 스포츠 클라이밍계의 김연아 같은 존재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자인 선수 근육이 진짜 정말 예뻐요. 몸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기계체조하는 분들도 그쵸. 되게 그러니까 좋고.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면서도 그 탄력 있고 유연하고 그런 굉장히 좋아요. 그런 몸들이. 네, 권님이 육체미 약을 네. 설파하고 계십니다. 군침 도는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예, 이제 올해의 방송 하나씩만 꼽고 아니, 마무리하죠. 시간이 지금 딱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네, 지상 씨의 비소설은 없고요 이번에는. 네. 네. 안 적어주셨나요? 네, 안 적어주셨네. 네. 그럼 올해의 방송, 저는 꼽는다면, 음, 그러니까 올해 크로스 카운터 네. 예, 특별편 한국 SF는 처음이지? 아니 뭐 이걸 꼽은 이유라면은 손지상 필요 없어. 지식 필요 없어. 이런 거지 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준비를 제일 열심히 해서 거야. 그런 걸 말로 하면 안 되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사정상 준비가 좀 들쭉날쭉하게 됐는데 네. 그 영회 궤도편 말고는 이 방송에서 제일 준비가 좀 공들여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7회를 약간 만회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네. 뭔가 좀 이제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인 것도 있었지만 뭐 그래서 좀 이제 뭔가 틀이 잡힌 방송으로는 2위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점에서 저는 뽑고 싶고 SF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저하고 지상 씨하고 둘 다 이제 궤도편. 사실 궤도편이 기억에 제일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처음 하느라고 그 네, 준비하는 그 걸쳐요. 과정부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얘기해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자 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모여서 이제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방송을 실제로 일종의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 이제 1년의 과정이 쭉 떠오르니까 그쵸. 아무리 그래도 제일 정말 생각이 즐거운 남 추억이었어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주제도 되게 재밌었고요. 네. 저희한테 딱 맞는 주제였고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섹스매직 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가장 더러워 이 이야기가. 네. 권님이 뭐 안 계셨던 게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가장 비속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사실 그거 녹음할 때 같이 있었으면은 나도 꽤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긴 해요. 아쉬워. 그래요 여러분. 섹스매직 괜찮아 해야겠다. 네 그래요. 뭐 그게 네. 뭐랄까 그 스님들의 방중술은 네. 점점점점점점 뭐 이런. 여러분 알렉스 크롤리 네. 2013년 마지막과 2014년 새해를 이렇게 섹스매직 편으로 마무리하는 난 되게 뿌듯하고 예. 좋네요. 정식 면책 그 3회 유령의 번역편이었죠. 네. 자, 그래서 완선 씨는 올해를 한 줄로 정리했더니 아, 네. 올해 2013년에 저는요. 아 잠깐 이거 정리하기 전에 네. 작품 얘기를 다 하고 작품 그리고 얘기? 정리를 해요. 예, 작품 네. 목록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합시다. 이거 줬다 뺏기도 아니고. 네. 당신 맨날 하는 그러면 거잖아 우리한테. 네. 올해 만화. 만화 아까 하지 않았어요? 안 했구나. 만화, 전 네, 올해 만화부터. 만화부터 하면은 저는 이제 결혼식 전날을 네. 꼽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님은 폴리나랑 이제 웹툰 마녀, 광풀의 마녀를 뽑았고, 그다음에 디씨님은 역시 귀기의 김치맨을 뽑았고, 이제 지상 씨는 자아계시를 네. 뽑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올해의 네. 비소설로는 이녀도감도 이야기 됐어야 되는데 엉덩국. 네, 올해의 비소설은 죄송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요리 그림책, 유어마인드에서 펴낸 요리 그림책을 뽑았고, 권님은 이제 꿈꾸다 짓다 살다를 그거는 고민하셨다가 하다가 이제 네. 그냥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을 네, 뽑았고요. 우리 삶의 춤이 된다면 꼽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씨님은 범죄 소설, 네. 그 기원과 매혹을 뽑았고, 이제 지상 씨는 비소설은 없는 걸로. 네. 그다음에 올해 방송에는 방송으로는 네, 궤도편이 이제 2표로 1위를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한국 SF는 네. 처음이지 SF 특별편과 그다음에 이제 섹스 매직이 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도 올해 베스트를 하나씩 다 꼽아봤고요. 네, 2013년에 대해서 네. 정리를 완선 씨 한다면 한 줄로 정리하면 저는 이제 올해는 아마존에 가입했고요. 아이허브에 가입했고요. 폰뱅킹이 가능해졌어요. 스팀은 스팀은 뭐 이전에도 쓰고 네. 있었고 끝이네. 이미 가입돼 있었구나. 네, 전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많은 지름, 네, 네. 지름 자국 바랍니다. DC님은요?
저는 30을 목전에 두고 여태까지 내가 이룬 게 뭘까라고 작년에 정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 첫 논문이 나왔고 첫 소설이 나왔고 아, 어쨌든 30살 되기 전까지 이걸 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29살 때 다 몰아서 해버렸습니다 지금. 좋은 그래서- 한 해였네요. 좋은 그리고 하루를. 크로스 카운터 이렇게 딱 출연하게 되고 네. 어쨌든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버리고 만 것 같네요. 네. 저도 뭐 사실은 정리하면 다 계속 지름이라서 이거 보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좀 하고요. 네. 그 오. 크로스 카운터를 하고요. 그리고 하모니카도 몇 개씩 많이 질렀고요. 몇 개가 아니 많이 질렀고요. 그리고 네. 아이폰 5를 쓰고 있었는데 5S로 바꿨고요. 아무튼 모자는 모자는 그냥 상시로 사는 거고. 네. 머리 일상이구나. 스타일. 올해 보고 이런 거 그 있구나. 생각을 해봐요. 미용실이랑 이발소에 가는 비용으로 난 모자를 사는 거야. 그럼요. 권님의 모자는 머리 스타일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지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씨의 마무리를 듣지 못해서 아쉬운데, 네. 네, 방송. 빨리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네. 크로스 카운터 외치니까 정말 죽을 것 같네요. 네, 올해 좀 더 방송은 연습 좀 이렇게 될 해와야겠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음에 게스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기대하는 게스트입니다. 그리고 광고도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좀만 더 드디어.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올해 좋은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 크로스 카운터와 함께 2014년도 크로스 네. 카운터 함께. 네.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